8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VLOOKUP이라는 함수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섹션 06번 문제서부터. 지난 시간에 제가 VLOOKUP에 관한 간단한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세밀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요 3번 코드, 요 3번 코드에 해당하는 코드가 밑에 있네요. 3번 코드 찾았더니 밑에 여기 3이라고 있네요. 그럼 이 코드에 해당하는 대출 금리 4.2%를 가져오는 게 여기 문제거든요. 제가 노랗게 칠을 할게요. 여기 코드표에 있는, 여기서부터 블럭을 안 잡습니다. 얘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 위에 거는 빼고 알맹이만 블럭을 잡는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도 여기까지만 블럭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블럭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는 VLOOKUP 는 VLOOKUP을 쓰는데, 이 밑에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는 VLOOKUP 괄호 열었더니 lookup value, 테이블 어레이, 컬럼 인덱스 넘버, 레인지 lookup 하고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lookup value는 뭐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값이 3이죠? 여기 3, 2, 1, 4, 2, 1, 3, 2, 5, 5 코드. 이 3은 어떻게 찾아요? 내가 키보드로 3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다섯 번째 글자를 찾아오는 거죠. 문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섯 번째 문자에 해당하는, 접수 코드에서 다섯 번째 문자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하단에 있는 A 11번째서부터 C 14번째 이 코드표에 의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3이라고 쓰지 말고 MID 접수 코드에 있는 다섯 번째에서 한 글자라고 하자 이거죠. 예. MID A 다섯 번째, A 세 번째 글자, 접수 코드에 있는 다섯 번째 한 글자. 그게 3이니까, 예, 이것이 lookup value다 이거죠. 그럼 이제 컴마를 누르면 테이블 어레이라고 나왔어요.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어레이는 뭐냐면은 이렇게 lookup value에서 찾은 거를 참조하고자 하는 표. 제가 밑에 노랗게 칠한 부분, 이 부분이 테이블 어레이다. 테이블은 뭐냐면 표죠. 예? A3 다음에 5,1을 이거는 직접 다섯 번째 글자를 찾아야 되니까 5,1이라고 쓰는 거고요. 요건 내가 쓰는 거. A 세 번째 셀은 여기 보면 색깔이 이렇게 파랗게 녹색으로 나오는 거는 셀들이기 때문에 클릭해도 되고 드래그 해도 되고 직접 써도 되고, 그렇지 않은 뭐 5다 1이다 하는 건 검정색이잖아요. 검정색은 수기로 써야 되는 거고. 예. 책에서는 A 11번째부터 C 14번째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이 코드 이거 여기. 얘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노란색, 제가 노랗게 칠을 해놨는데 여기를 가지고 작업을 해요. 일반적으로. 예? 빨간색으로 나와요? 볼게요. 다시 노랗게 지금 칠을 해놓고, 그러니까 는 VLOOKUP 그 다음에 MID 함수 쓰라 그랬으니까 접수 코드에서 5,1 쓰고, 컴마 하단에 노란 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F4번 키 눌러야 되겠죠? F4번 키를 눌러갖고 여기가 달러가 들어가야 돼요. 자, 왼쪽에 있는 거를 달러를 만약에 안 누르게 되면은요, 달러를 안 누르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컴마. 자, 지금 3이라는 코드에 해당하는 코드 찾았죠? 밑에요. 여기 3 코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져오는 건 대출 금리를 가져오는 거니까 코드가 첫 번째 칸이고 상품명이 두 번째 칸이고 금리가 세 번째 칸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와라 한 뜻이에요.
세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와라는 뜻이고, 컴마. 레인지 룩업에서는 true 1, false 0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3을 찾아와야 되죠. 3이 없다고 해서 3에 가까운 걸 찾아오면 안 되고요. 반드시 3을 찾아와야 되니까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서 false, 다른 말로는 0을 써도 되지만 false를 써도 되고 0을 써도 되고. 근데 false가 어디에 있었어요? 하단에 있었죠. 다시 보세요. true가 위에 있고 false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 true를 쓸 때는 안 써도 돼요. 위에 있는 건 안 써도 되고 아래에 있는 건 꼭 써야 되고. 그래서 엔터를 치면 되는데요. 보세요. 첫 번 거는 맞아요. 근데 자동 채우기 하면은요, 문제가 큰일 납니다. 문제가 큰일 나게 돼요. 이렇게 돼요. 보세요. 처음에는 노란색을 블록 잡았는데 두 번째 거는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 거는 더 밑으로, 그 다음 거는 계속 똑같이 참조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F4번키 눌러서 달러가 들어가게끔 해줘야 이 노란 코드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거를요, 우리가 수작업으로 써보면 돼요. 얘가 달러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지금 뒤에 세 번째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뒤에 세 번째에다가. 뒤에 세 번째다 이렇게 쓰고요. 얘는 뒤에 네 번째다 쓰는 거고요. 얘는 뒤에 다섯 번째다 쓰는 거고요. 얘는 뒤에 여섯 번째다 쓰는 거고, 얘는 뒤에 일곱 번째 쓰는 거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A 세 번째, A 네 번째, A 다섯 번째, A 여섯 번째, A 일곱 번째는 내 왼쪽에 있는 애잖아요. 근데 이 코드표는 뭐예요? 요거는 밑에 있는 거는. 밑에 있는 노란색 코드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쓰면 얘를 수작업으로 쓰면 답이 나와요. 근데 수작업으로 쓰면 힘들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 쓰고 나서 자동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 써놓고 자동 체크를 쫙 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얘는 변화도 되는데 얘는 변해야 되는데 이건 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변하면 안 되는 곳에다가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달러가 찍혀야지 이렇게. 그러면 얘들도 자동으로 달러가 들어가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달러를 넣어주고 여기 있는 이 코드표죠. 아래 하단에 있는 거 그리고 자동 체크해주면 답이 된다 하는 겁니다. 2번 문제는 약간 다른 건데요. 보세요. 2번은 문제가 뭐냐면은요, 판매가에다가 판매 수량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33이라는 상품은 요거죠? 650만원 곱하기 5개를 곱하는 거죠? 11은 뭐죠? 150만원짜리 물건이죠? 12개 파는 거죠. 이 코드는 뭐죠? 45만원짜리 23개 파는 거죠? 여기다가 는, 그런데 밑에 있는 코드표를 자세히 보시면 이 코드표가 지금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데 VLOOKUP하고 그 다음에 HLOOKUP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참조 코드가 참조하고자 하는 표가 세로 형태로 나열되어 있는 거. 얘는 어떤 거? 가로 형태로 나열되어 있는 거. 가로 형태로. 참조하고자 하는 표가 아까는 VLOOKUP 쓸 때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코드표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고요. 지금 2번 문제는 코드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가로로 나열된 애를 계산할 때는 무슨 함수를 쓴다? HLOOKUP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다 똑같고요. 예. 그 VLOOKUP은 버티칼이라고 쓰고 버티칼.
세로. 그 베란다에 있는 뭐 버티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H는 horizontal. 가로. 수평이라는 뜻이죠. 수직과 수평. 그러니까 2번 문제는 인덱스 HLOOKUP, VLOOKUP 중에서 알아서 쓰라고 했으니까 밑에 참조 코드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노란색을 칠해 놓은 게. 그러니까는 HLOOKUP 쓰는 거죠. 는 HLOOKUP. 가로 열고 lookup value는 뭐죠? 요 코드표죠. 코드. 요 코드. 상품 코드. 얘가 lookup value고요. 컴마.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죠? 밑에 표. 테이블 어레이는 무조건 F4번키 눌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로우 인덱스 넘버라고 하죠. 아까는 컬럼 인덱스 넘버인데 지금은 33 코드를 찾았어요. 33 코드에 해당하는 뭐를 쓰는 거예요? 판매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출고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판매가잖아요. 판매가는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첫 번째가 코드고 두 번째가 판매가잖아요. 두 번째 거를 가져와야 되겠죠. 아까 문제는 코드에 의한 대출 금리를 가져오는 거니까 금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금리는 세 번째 칸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금 이 코드에 해당하는 출고가가 아니라 판매가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판매가는 지금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라고 쓰는 겁니다. 2. 그 다음에 컴마 반드시 일치하는 걸 가져와야죠. 똑같이 일치하는 거. 그러니까 false라고 써도 되고 false라고 써도 되고 얘는 0이라도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가로 닫고 곱하기 판매 수량을 곱해줘야죠.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해야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이렇게 알아서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들어가게끔 세팅을 해놨네요. 예. 그러면은 계산이 되고 예, 자동 처리하면 되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코드표에 의한 또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 수량을 곱하는 거니까 이건 왼쪽 것들이니까 달러가 안 들어가지만 밑에 노랗게 칠한 이 코드표는 테이블 어레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얘들은 달러가 들어가야 되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추수 함수입니다. 추수. 버티컬 룩업이나 허리전탈 룩업에서 어떻게 쓰는 거죠? 는 VLOOKUP이나 HLOOKUP을 쓸 때 가로 알고 여기다 찾는 값, 그 다음에 코드표, 그리고 해당 순서, 해당 몇 번째, 해당 줄이나 또는 칸을 찾는 거죠. 그렇죠? 해당 칸이나 또는 줄을 찾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마지막에 옵션이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일치냐, 그러니까 비슷하게 일치하느냐, 아니면 반드시 일치냐 라는 항목을 쓰는 게 있었죠. 이때 반드시 일치하는 걸 쓸 때는 false 0을 쓰는 거고요. false. 비슷하게 일치할 때는 2를 쓰는 거, true. 근데 위에 있는 걸 쓰니까 생략하는 거죠. 기억나세요? 우리 랭크 함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랭크 함수에서는 어떤 값이 있고요. 순위를 구하려는 값이 있고, 순위를 구하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표가 있죠. 그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옵션이 있는데 큰 게 1등이냐 작은 게 1등이냐 하는,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하는 거 있었죠.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 하는 거 기억나세요? 이때 내림차순일 때는, 내림차순이라는 게 뭐예요? 0이죠. 0. 오름차순일 때 쓰는 거는 1이었죠. 여기서는 VLOOKUP 랭크 함수에서는 내림차순일 때, 즉 0일 때, 내림차순일 때 생략하는 거죠. 그 다음에 VLOOKUP에서는, HLOOKUP에서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반드시 일치하는 거.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뜻. 이게 뭐였죠? true였죠. true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1이지 1. 할 때 뭐야? 1대. 생략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랭크 함수는 0일 때 생략하는 거고 vlookup이나 hlookup은 1일 때 생략하는 거예요. 달라요. 생략하는 값이 다르단 말이야. 이게 필기 실계도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만약에 랭크 함수에서 2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름차순이라는 거죠. 오름차순. 그러면 누가 1등일까요? 이렇게 물어요. 우리 컴퓨터 실기시험일 때는 내가 쓰면 되지만 필기시험은 함수를 보여주고 머릿속에서 계산하라고 하거든요. 머릿속에서 계산을 시켜야 되니까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지금 세 번째 나와 있는 추수함수입니다. 추수함수는 말 그대로 초이스 고르는 거예요. 예,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추수 여기 어떤 숫자가 있고요. 수가 있고 여기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값 1이 있고 값 2가 있고 값 3이 있고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예요. 다시 추수 3을 주고 사랑 우정 행복 여행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가지. 사랑, 우정, 행복, 여행. 당신 어떤 거 좋습니까? 저는 행복이 좋네요. 그럼 3이네요. 어떤 사람은 2라고 했네. 2 그럼 우정. 어떤 사람은 1 그러면 사랑. 어떤 사람은 4라고 쓰면은 여행. 근데 5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발생했죠? 왜? 개수가 지금 4개 밖에 없는데 5번째 걸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오류가 나겠죠. 그렇죠? 예.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시험을 봤네요.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한대요. 그래서 1등이면 최우수, 2등이면 우수, 3등이면 보통, 나머지는 다 노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7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 1등, 2등, 3등은 최우수, 우수, 보통이니까 나머지는 4등, 5등, 6등, 7등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4등부터 7등까지 4등에서 7등까지는 다 노력이라고 써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는 추수 랭크 함수에 의해서 랭크 함수는 어떻게 써요? 랭크 함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랭크 함수가 여기 있어요. C 18번째가 C 18번째부터 어디까지? C 24번째까지. 여기 뭐가 들어가죠? 달러가 들어가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달러가 들어가는 거? 왜 컴마 뭐를 쓰는 거예요? 큰 숫자가 1등이니까. 거기 써놨잖아. 0일 때 생략하는 거니까 안 써도 되는 거죠? 이게 석차죠? 이게 등수잖아요. 순위. 이게 순위잖아요. 이 순위에 의해서 1등이면 뭐래? 1등이면 최우수, 2등이면 우수, 3등이면 보통, 4등이면 노력, 5등이면 노력, 6등이면 노력, 7등이어도 노력.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함수가 나열되는 게 좀 많아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를 보이니까는 내가 3이라고 썼지만 지금은 몇 등이 될지를 모르니까 랭크 함수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얘를 여기다 써주면 답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험이 7명 봤잖아요. 그러니까 1등은 최우수, 2등이면 우수, 3등이면 보통, 나머지는 다 빈칸 또는 노력이라고 쓰지 말고 보통 빈칸 하고도 주기도 하거든요. 1, 2, 3등만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1000명의 시험 보면 얘를 어떻게 써야 돼요? 노력을 몇 번 써야 돼요? 3명만 최우수, 우수, 보통이고 나머지 997명은 노력이잖아요. 그럼 여기 노력이 997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돼요. 추수함수에서 나열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고요. 설령 100만 개를 나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거를 997개를 나열합니까? 그건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함수를 써요. 우리 시험에도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확인해 드리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추수함수는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쓰기도 하고, 요일을 환산하는 함수, 위크데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적용하기도 하고, 뭐 어떤 거라도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험을 봤는데 평균을 가지고 수음이한과 매기죠. 어떻게 매길까요? 만약에 추수함수를 이용해서 수음이한과를 매긴다고 하면 어떻게 매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는 추수, 여기 평균값에 의해 가지고 평균값에 의해서, 평균은 빵점에서 100점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근데 평균이 빵점이면 어떻게 돼요? 0번째를 가야죠. 0번째 항목은 없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있어요. 그럼 평균이 1점부터 100점까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개를 써야 되잖아요. 불편하죠. 어떻게 씁니까? 평균 나누기 10을 하면 되죠. 95점 같으면 뭐예요? 95를 10으로 나누면 9가 되죠. 9.5니까 9. 그러니까 9번째는 수죠. 85점 맞으면 어떻게 돼요? 80점에서 89점까지만 오면 10으로 나누면 8이잖아요. 8. 8번째는 우가 되는 거죠. 근데 평균이 100점 나오면 어떻게 돼요? 100 나누기 10이니까 10번째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9번째, 10번째는 수예요. 8번째는 우고요. 7번째는 미고, 6번째는 양이고,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다 가죠. 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가. 이건 뭐예요? 10점대, 20점대, 30점대, 40점대, 50점대는 다 가고, 60점대는 뭐가 되면 뭐가 돼요? 양. 70점대는 미. 80점대는 우. 90점대는 수. 100점대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때는 수음이한과는 이렇게 매겨요. 평균을 10으로 나누어서 58점 맞은 사람은 5.8이니까 5란 말이에요. 5. 그러니까 5번째 항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5번째 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추수함수를 쓰는 방법은 어떻게 쓰든지 방법이 다양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 VLOOKUP이나 HLOOKUP으로 써도 돼요. VLOOKUP이나 HLOOKUP. 보여드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볼게요.
이 사람들이 수음이한가를 매기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수음이한가를. 그러면 자, 여기다가 나열을 해볼게요. 점수가 있고요. 여기다 평가를 매겨야 되겠죠. 빵점서부터 60점까지 70점, 80점, 90점. 이름은 가죠. 양이고요. 미고, 우, 수죠. 90점 이상이면 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매기냐면은요. 는 VLOOKUP 이 점수를 이 표에서 찾아요. 이 표에서. 이 표 만드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잘 만들어야 돼요. F4번 키 눌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컴마. 이때 점수에 해당하는 평가를 가져오는 거죠. 두 번째 걸 가져오는 거죠. 두 번째 거. 컴마. 유사일치에 정확히 일치해요. 89점이라는 점수가 있어요? 없죠? 89점은 뭐예요? 80점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다라는 개념이고 96점은 뭐예요? 90점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유사하게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비슷하게 일치하다, 유사하게 일치하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까는 우리가 계산할 때는 3이라는 코드에 딱 맞아야만이 가져오는 거지만 지금은 89라는 점수가 없잖아요. 여기 코드표에. 그러니까 80점보다 크거나 같고 90점보다 작다라는 개념이잖아요. 89는. 그럴 때 유사하게 일치한다는 뜻으로 true 아니면 안 써도 되는 거죠. 맞죠? 정확히 맞아 들어가죠? 이 사람이 83이면 65점 같으면 55점 같으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 쓰는 게 VLOOKUP이나 HLOOKUP으로 쓰면서 그때는 얘가 뭐가 된다? 유사하게 일치한다는 개념으로 2를 쓰는 거죠. 아까는 어떻게 썼어요? 아까는 반드시 일치한다는 0을 쓴 거고요. 반드시 일치. 그게 약간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VLOOKUP 같은 경우는요, HLOOKUP이나 마찬가지로 성적 처리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노력이라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죠? 1명, 2명, 3명이 나왔네요. 이 세 사람의 점수의 합계를 구하래요. 네 번째 문제는 SUMIF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SUMIF. 자, SUMIF에 보면은 는 SUMIF. 자, SUMIF 함수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밑에 문법이. range, 범위가 나왔죠? 크리테리아, 조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sum range라고 나왔어요. 함수를 여러분이 외우실 때는 함수는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함수만 알려주면 엑셀이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함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일을 못 시키는 거잖아요. 일을 시키려니까 시키는 함수 자체를 외워야 되잖아요. 기능표를. 근데 이 함수 안에는 문법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는 sum 가로 열고 쭉 블럭 잡으면서 합계가 되지만 아까 VLOOKUP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HLOOKUP이나 VLOOKUP에서는 첫 번째 lookup value 찾는 값,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컬럼 인덱스 넘버나 로우 인덱스 넘버 있었죠. 그 다음에 레인지 룩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쓰는 거예요. 네 가지. 근데 SUMIF는 range, 크리테리아, sum range 세 가지를 쓰는데 얘도 저 밑에 보니까 끝에 부분이 대괄호로 묶여 있네요. sum range 이거. 요거는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자, 이때 레인지가 어디냐 하는 거죠. 레인지가 범위가 어디냐 이거지. 어디가 범위예요? 여기냐 노력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상관이 없잖아. 여기도 상관없으니까 얘인지 쟤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문제는 크리테리아가 뭐예요? 크리테리아 조건이라 그랬죠? 조건이 노력이죠. 노력인 사람들이 지금 찾는 거니까 노력이 조건이잖아요. 그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예요. 우리 반 남자들의 성적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조건이 남자 여자잖아요. 그때 레인지는 어디야? 여기가 레인지가 돼야지. 남자들의 성적 합계를 구해라 이럴 때. 근데 90점 이상 맞은 사람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90점 이상이라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있는 곳이 그때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조건부 함수를 쓸 때는 크리테리아 레인지가 꼭 나오는데, 이때 크리테리아가 조건인데 그 크리테리아 조건이 들어있는 곳이 레인지 범위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노력이라고 하는 사람의 학생을 찾아야 되니까 노력인지 아닌지를 찾는 이 동네가 범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컴마 노력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노력이라는 게 크리테리아 조건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컴마 썸 레인지는 합계를 구할 범위예요. 합계 구하는 건 성적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성적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들의 합계를 범위를 구해줘야죠. 그러면 노력이라는 사람들, 노력 하나, 둘, 세 명, 얘들의 합계가 나올 거라고. 네. 이건 이제 노력인 사람들의 합계 점수가 되는 거죠. 점수들의 합계를 구한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반 여학생들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평균이니까 에버레이지를 써야죠. 에버레이지 if를 쓰는 거예요. 에버레이지 if. 조건부 평균이니까. 여기도 레인지, 크리테리아, 에버레이지 레인지가 나와 있죠. 여기서 크리테리아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인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는, 여기가 레인지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는 여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합계 평균 구할 범위는 어떻게 되죠? 이 동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 83점, 94점, 96점, 이 사람들의 평균은 91점 나온 거죠. 이건 뭐 하는 거라고요? 예. 여학생들의 점수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문제를 하나 다시 만들어 볼게요. 90점 이상 맞은 사람들의 합계를 구해보세요. 평균을 구하든 상관없어요. 그럼 이렇게 쓰겠죠? 자, sum if 쓰고 합계 구할 범위가 레인지가 어디고 크리테리아 어딘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90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90점 이상이니까 여기가 범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운표에다가 크거 하나 갖다 90 이렇게 쓰는 거죠.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죠? 그대로죠. 그렇죠. 자, 만약에 이거를 sum if 대신에 average if라고 쓰면 이거는 이제 뭐죠? 90점 이상의 합계를 구하는 거고, 얘는 90점 이상의 평균을 구한 거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레인지하고 합계 구할 범위 레인지하고 평균 구할 레인지하고 어떻게 돼요? 지금요 똑같죠?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럴 때는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다 이거죠. 얘도 뭐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같을 때만. 얘랑 쟤랑 같을. 근데 위에는 어떻게 돼요? 레인지하고 계산하는 레인지 범위가 어때요? 지금요 다르죠? 다를 때는 생략할 수가 없는 거고 같을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5번은 뭐죠? 5번 한번 볼게요.
3등이 누구냐요? 3등이 누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순위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랭크 함수를 써서 순위를 구할 수는 있죠. 근데 여기 성적 중에 자 보세요. 78점 맞은 사람은 박철환이죠. 그럼 78점 맞은 사람이 누구니? 그럼 박철환입니다 라고 찾아줘야 되겠죠.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는 VLOOKUP 78점 맞은 사람이 이 범위 내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죠. 두 번째 78 옆에 박철환에 있잖아요. 성적이 첫 번째고 성명이 두 번째가 2이고 반드시 78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나온 거예요. 그럼 78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98점 맞은 사람은 누구죠? 심학성 씨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3등은 누구냐 이거지. 3등. 그럼 3등한 사람 점수는 알 수 있잖아. 1등이 누구예요? 최주영이 1등이고 심학성이 2등이고 도지영 씨가 3등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제가 90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90이라고 쓰면 도지영 씨 나오잖아요. 근데 도지영 씨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도지영 씨 90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제가 눈으로 30이라고 썼잖아. 확인하고. 근데 그러지 말고 도지영 씨가 3등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큰 거니까 라지 함수를 써가지고 라지 함수를 써서 뒤에다가 컴마 3을 썼더니 세 번째로 큰 값이 90이 나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 범위를 자꾸 찾아라 이거죠. 그럼 여기는 예. 이거 달러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렇게 달러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 부분은 달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도 돼요. 위에는 문제는 하나를 계산해서 자동처리 쭉 해야죠. 왜? 여러 개를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도지영씨 한 사람만 계산하고 말잖아요. 4등 누구냐 5등 누구냐 묻는 거 아니라 지금 3등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 묻고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한 번 계산할 거라면 자동 F4번키 눌러서 달러 표시하는 거 안 하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답이 되죠. 그래서 함수를 우리 책에 자세히 나올 테니까 자세한 걸 찾아보시면 돼요. 요거는 뭐죠? 세 번째로 이거는 이제 3등 점수를 찾기 위한 내용이죠. 그러면 3등 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찾기 위한 거죠. 예. 6번 문제는 뭔가 볼까요? 6번 문제. 지금 250개 생산을 했나봐요. 근데 상자가 몇 개 있는지 몰라도 한 상자당 무조건 24개씩 담으래요. 그럼 24개에서 240개를 다 담고 나면은 10개 남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산하죠? 는 자 보세요. 250에서 24를 나누면 뭐가 돼요?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뭐가 돼요? 10점 얼마 나오죠? 근데 지금 열상자죠. 열상자 250개를 24개씩 담으면 열상자 담잖아요. 10.41667이 아니라 열상자가 나오게 하려면 얘를 int 취해주면 돼요. int 딱 열이라고 나와요. 그럼 보세요. 는 여기다가 얘랑 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24랑 1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240이 되죠? 24랑 10을 곱하면 240이잖아요. 그럼 250에서 240을 빼주면 어떻게 돼요? 10개 남죠? 10개 남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는 여기다가 빼기를 얘로 나눠요. 얘로 나누면 아까 열이라고 나왔잖아요. 10점 얼마였는데 INTC가 10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가로 닫고 곱하기를 얼마 해줍니까? 요 위에 거 24개. 그럼 나머지가 나와요. 공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도 맞잖아요. 얘도 330개를 30개씩 담으니까는 11상자 담고 나머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아주 예전에 계산했던 방식이에요. INT를 이용해서. 근데 이렇게 하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냥 250을 24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있잖아요. 목과 나머지. 그러니까 몫은 아까 10개였고 나머지가 10개인데 이때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는 MOD 함수를 써서 이렇게 쓰면 돼요. 얘로 나누면 나머지는 몫은 얼마인지 몰라도 나머지가 얼마냐 묻는 거. 그게 MOD 모듈라 함수예요. 똑같아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책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MOD를 쓰던 INT를 쓰던 쓰라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 써도 돼요. 지금 어떤 문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맞추기 힘들고 VLOOKUP으로는 못 맞춰요. HLOOKUP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반드시 어떤 하나를 써야만이 답이 되는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INT를 써도 되고 MOD 함수를 써도 돼요. 근데 2번 문제 MOD였죠. 두 번째 나온 MOD는 는 MOD 뭐 컴마 뭐 해갖고 그냥 함수 하나를 해결 본 거고 첫 번째는 뭐예요? 연산식이 들어갔죠. 뭐에서 뭐를 나누고 곱하고 빼고 해가지고 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지. 근데 우리 책에는 MOD만 가지고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MOD만. MOD만 갖고 썼는데 MOD만 아니라 INT도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제가 엑셀을 배우기 전에는 나머지 구하는 걸 몰라가지고 옛날 프로그램 방식으로 이렇게 썼거든요. 나머지를 구할 때. 그건 엑셀에서 이렇게 계산했었어요. 근데 할 때마다 기니까 귀찮고. 근데 엑셀 함수 중에 MOD 함수가 있더라고. 나머지 구한다는 함수가 아주 간단하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MOD 함수를 쓴 거죠. 이렇게 해서 함수도 나눠서 써볼 수가 있다 하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또 한번 풀어보셔야 되겠고 다음 시간에. 예. 그리고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있어요. 날짜와 시간대에 관련된 함수도 있고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보는 게 뭐뭐라 그랬죠? HLOOKUP이나 VLOOKUP, 랭크 이렇게 꼭 나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나와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한 9가지, 10가지 있는데 그 중에 평균 구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평균 구하는 거. 왜냐면 평균을 구하면 소수점이 발생하니까 반올림 이런 걸 마치 껴서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아직 안 배웠지만 조건부 계산하는 거 있어요. 논리 함수. 얘랑 같이 연결해서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함수들은 5문항 밖에 안 나오니까 나와봤자 함수는 10개 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 어떤 함수가 2개가 결합이 돼서 나올지 그건 우리가 해봐야 아는 거니까. 다음 시간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